가까운 회계사 안비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오늘 이제 처음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하는 컨텐츠인데요. 회계사가 알려주는 엑셀 기본 강의입니다. 일단 제가 회계사 일을 하면서 엑셀을 못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엑셀을 어느 정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회계사 합격하시면 아마 1년차 때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이 엑셀이잖아요. 입사하기 전에 뭔가 엑셀 강의를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엑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막상 또 입사하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는 전기 조서고, 전기 조서면 다 엑셀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엑셀을 좀 다룰 줄 아는 분과 엑셀을 아예 전혀 모르는 분하고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전기 조서를 열어가지고 전기의 어떠한 로직을 바탕으로 이제 조서가 작성이 되었는지를 빨리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엑셀을 아는 분하고 모르는 분하고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엑셀 기본을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괜찮고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좋아하시고 조회수가 좀 괜찮다고 한다면은 계속 회차를 좀 늘려가면서 엑셀 강의를 많이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하시고 엑셀을 켰을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단축키들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는 무조건 손에 익히셔야 됩니다. 이게 마우스를 전혀 안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제 키보드로 엑셀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특히 연차가 낮을수록 엑셀을 쓸 일이 많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일단 작업할 게 많고, 가공할 게 많고, 계산할 게 많고, 정리할 게 많고, 그리고 그 잘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보는 분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엑셀 진짜 잘한다 느껴져요. 잘하는 분들은 잘 보세요. 일단 단축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엑셀을 켜시면은 가장 먼저 세팅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로 이제 저희가 Alt 키를 써서 1번부터 9번까지를 좀 이렇게 가장 자주 쓰는 단축키를 많이 설정을 하거든요. 그중에 이제 저는 이렇게 많이 써요. 처음에 이게 아무래도 단축키라는 게 제가 점점 쓰면서 자주 쓰는 단축키를 이제 많이 바꾸면서 쓰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Alt 1번부터 쭉 9번까지가 있었는데 이것저것 이제 좀 안 쓰는 것들 많이 빼고 자주 쓰는 것들로 채워 넣으면서 지금 현재까지 쓰고 있는 단축키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등록을 한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써보시면서 이거는 나는 잘 안 쓰는 경우에는 뭐 빼셔도 괜찮고, 이거보다 더 자주 쓰는 단축키들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를 하셔도 괜찮아요. 자, 저는 첫 번째로 일단 이걸 등록하는 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거 등록하는 법은 여기 왼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있고, 여기 리본 메뉴 아래 표시가 아니라 그 위에 기타 명령이라고 있어요. 이 기타 명령을 보시면은 여기 우측에 자기가 쓸 것만 이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옮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추가 단추가 있죠. 이 단추를 눌러가지고 이쪽으로 옮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값복사, 수식복사, 서식복사, 연결하여 붙여넣기, 이동 옵션, 여기 너비 자동 맞춤, 셀 병합, 셀 분할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Alt 1번부터 2, 3, 4, 5, 6, 7, 8번까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값복사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의 이 네모 칸을 셀이라고 하거든요. 엑셀은 이 셀 안에 있는 이 값을 복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셀에는 여러분들이 수식을 적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4가 되죠. 근데 이게 잘 보면 세부적으로는 1이 4번 더해진 거예요. 엑셀 상으로 수식이 걸려 있는 거죠. 근데 값은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과 값이 달라요. 이제 이 값복사는 이 4를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 Alt 1 제가 값복사를 등록해놨죠. 이걸 해놓으면 4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값만 복사가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4였는데 여기는 진짜 그냥 3만 값을 복사해온 거예요. 이 수식 복사는 또 뭐냐면은
이 수식을 그대로 복사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Ctrl C, Alt E 하면은 위랑 다르죠. 첫 번째 등랑 다르죠. 두 번째는 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다 복사가 됐어요. 이게 수식 복사하는 거고요. 이 서식 복사라고 하면 이 내용에 수식이 있든 값이 있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음영칠을 했어요. 또 만약에 또 글자도 굵게 하고 글자도 기울게 하고 글자 크기도 많이 키웠어요. 글자 크기도 딱 보면 한 20 이렇게 키웠어요. 이거를 복사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렇게 서식을 복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가 복사됐냐면은 음영 색깔, 노란 색깔 복사되고 굵기 복사되고 기울기 복사되고 글자 크기가 복사됐어요. 여기에 제가 다른 걸 집어넣으면은 글자도 굵게 돼 있고 기울어져 있고 글자 크기도 커져 있죠. 이런 서식을 복사하는 걸 서식 복사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사에 붙여넣기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연결하에 붙여넣기가 있어요. 연결하에 붙여넣기 뭐냐면은 주로 이제 보고서 같은 거나 아니면 다른 수식 값을 끌고 올 때 많이 쓰는 건데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보고서에 이제 들어가는 값이에요. 이 보고서 값을 그냥 단순히 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를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겠죠. 이제 누군가가 이 보고서 조서를 열었는데 이 사가 값복사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랑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전혀 검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조서 작성하신 분이나 보고서 작성하신 분에게 다시 데모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작년에 제가 만든 조서 값도 기억이 잘 안 나요. 1년이 지나면은 이 값에 근거를 연결을 해 놓으면은 연결을 쫓아가면서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 방법이 뭐냐면은 연결하여 붙여넣기예요. 자, 제가 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4번을 한 이 4를 이제 값을 보고서 값으로 넣을 거예요. 조서 값 마지막 최종 값으로 넣을 거예요. 이걸 Ctrl C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Alt 4 연결하여 붙여넣기 쓸게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걸렸냐면은 보시면은 이 셀을 끌고 와서 여기 값을 보여줘요. 이 시트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디에 있든 내가 이 복사한 값을 연결해줘요. 여기 붙여놓은 곳에. 그래서 이게 이 4가 어떻게 나왔지? 해서 보면은 여기 M하고 8 그러니까 M8 셀에서 가져왔다 라는 게 바로 확인되죠. 그래서 이게 연결해 붙여넣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연결해 붙여넣는 게. 그래서 꼭 Alt 4 이렇게 넣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동 옵션은 뭐 필요할 여러 번 쓸 때가 있는데 이동 옵션 일단 뭔지는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언제 쓰냐면은 이게 상황이 또 달라요. 사람마다 이제 쓰는 상황이 다 다른데 저는 언제 쓰냐면은 시트 하나를 따로 만들게요. 시트 하나 만들어서 여기 이제 뭐 11, 12, 13 이게 들어가고 여기 뭐 값으로 뭐가 있을까요? 1, 2 이렇게 값을 제가 금액을 넣을게요. 2, 3, 4, 5, 6, 7, 8, 9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다 값을 넣었는데 이걸 이제 필터를 걸게요. 필터 거는 단축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필터를 걸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저는 이렇게 음영칠을 했어요. 음영칠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필터를 걸어서 새끼줄 필터에서 저는 음영칠 된 것만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음영칠 된 것만 여기 이 두 개만 보이게 되죠. 여기서 이동 옵션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써요. 여기서 지금 보면 10이랑 13 사이에 다른 이렇게 셀들이 있단 말이에요. 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들은 저는 선택하고 싶지 않아. 그때 저는 여기서 Alt 5가 이동 옵션이거든요. 이게 이동 옵션 되어 있죠. 여기서 제가 이 드래그한 이 셀 안에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하고 싶다 할 때 저는 진짜 이걸 많이 써요. 뭐 다른 것도 쓸 수 있어요. 조건부 서식만 보고 싶다 뭐 등등이 여기 되어 있는 것들을 종류를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옵션을 선택해가지고 보실 수 있어요. 뭐 빈 셀만 보고 싶다. 근데 이제 저는 주로 화면에 보이는 셀만 보고 싶다 할 때 많이 쓰는데 이걸 클릭하게 되면 좀 잘 보이십니까? 여기 경계선 여기 10행하고 13행만 선택이 됐습니다. 이럴 때 저는 이동 옵션을 많이 씁니다. 선생님들도 이동 옵션 꽤 많이 쓰실 거니까 꼭 넣어 놓으시고, 다음으로 열너비 자동 맞춤을 저는 꽤 많이 써요. 이것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보기 좋게 또 이제 조서를 만들고 보고서도 만들고 등등의 좀 이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기 좋게. 근데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숫자를 뭐 한 이렇게 크게 적었어요. 크게 적어서 딱 보면은 지금은 이 행이 길어서 잘 보이죠. 잘 보이는데 자 행이 열 너비가 좁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샵샵샵 해가지고 숫자가 안 보입니다. 금액이 길어지면.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기재한 이 값에 맞게 열 너비가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그 방법으로 Alt 6을 쓰는 겁니다. 자, 제가 기재한 값에 맞는 열 너비가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이게 한 셀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다 열 너비가 작아가지고 값들이 안 보이죠. 이거를 Alt 6 하면은 다 보입니다. 열 너비가 제가 기재한 값에 맞게 다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회계사가 되시면은 다루는 숫자 금액들이 다 커집니다. 뭐 수험생 때도 처음에 적응하시는 시간이 걸리셨겠지만 100만 단위, 억 단위, 그리고 막 이렇게 막 10억, 100억, 1000억 엄청 큰 금액들을 많이 다루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열 너비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값을 기재를 했는데 다 이제 최종 조사해 보면은 다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열 너비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이 단축키를 쓰면은 한 번에 착 보이니까 자주 쓰시면 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셀 병합과 셀 분할이 있습니다. 셀 병합은 뭐 마찬가지로 셀 두세 개 있는 거를 병합하고 분할하고. 그리고 또 저는 단축키를 써서 쓰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세팅을 해 놓으시고 엑셀을 시작하시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기본적인 부분인데 셀 선택하고 수식을 수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F2입니다. F2가 뭐냐면은 아까 전에 지금까지 제가 수식을 보여드릴 때 보면은 셀을 선택해 가지고 이 왼쪽 이 위에 있는 이 하얀색 박스 상단에 있는 이 하얀색 박스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매번 이 박스를 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F2를 계속 씁니다. 이렇게 F2로 F2 누르면은 내용을 저 위에 하얀색 상단에 있는 저 하얀 박스에 있는 내용이 F2를 누를 경우에 바로 보입니다. 아까 보고서 값도 M8을 끌고 왔다는 게 이렇게 바로 보이죠. 그리고 F2를 하게 되면 이 수식이 이제 끌고 오는 이 셀을 파란색 또는 뭐 다른 주황색, 보라색 등등의 색깔로 기재를 해주니까 또 어느 박스에서 값을 갖고 왔는지 또 보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F2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리뷰를 보실 때라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기 조서라든지 다른 엑셀 자료를 볼 때 F2는 아무래도 엄청 자주 이렇게 누르시게 될 겁니다. F2, ESC, F2, ESC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단축키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아마 습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동그라미 3번 보면은 되돌리기와 이제 전에 했던 행동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되돌리기는 뭐 모두가 아시겠죠. 컨트롤 Z 누르면은 되돌리기가 되고요. F4는 되돌리기의 반대입니다. 다시 전에 했던 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F4를 활용해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진짜 말 그대로 했던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기능이 F4입니다. 이 F4 이 단축키를 언제 많이 쓸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음명치를 또 했죠. 근데 이 음명치를 잘못해서 이제 되돌리고 싶을 때는 컨트롤 Z 하면 되겠죠. 근데 다시 했어요. 되돌리고 싶다. 그럼 F4 누르면 다시 되돌아가죠. 근데 방금 전에 했던 행동이 제가 음명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음명치를 딴 데로 하고 싶다. 다른 셀을 클릭하고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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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 이렇게 누르면은 전에 했던 행동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꽤 유용합니다. 어떤 기능이든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들께서 작업하시다가 전에 했던 행동을 계속 다른 셀에 반복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 F4를 활용하셔가지고 작업하시면 편하십니다. 음명치를 매번 셀 가서 노란색 누르고 셀 가서 노란색